이번 시간에는 의도 심기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도 심기라고 하는 거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활동, 내가 어떤 활동을 할 건데 그 활동 중에서 특징적인 부분을 특히 집중해서 하는 겁니다. 이 이유는 좀 이따가 바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언어와 작업입니다. 일단 내가 이런 활동을 할 건데 어떻게 나에게 땡땡하게 할까? 라는 게 핵심이고요. 그래서 현재 하는 일에 대해서 특정한 어디에 집중하겠다고 생각한다 혹은 의도한다가 되겠습니다. 밑에서 예시를 들겠지만 우리가 영화나 노래, 특히 노래 같은 경우는 많이 듣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노래가 당연히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뭐 가사말이 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보컬, 목소리 톤이 좋을 수도 있고 그런 분위기가 좋을 수도 있고 배경, 여러 가지 많이 악기, 여러 가지가 많이 멜로디? 그런 게 있을 건데 그런 것 중에서 우리가 특히 여러 번 듣기 위해서는 어디 특정한 부분에 집중해서 들으면은 아무래도 더 좋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만한 어디에 집중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건 재미있게, 쉽게, 기억나게, 도움이 되게, 의미 있게, 반대로 또 어렵게 하겠다라고 의도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예시를 보면은 게임을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게임은 당연히 쉽고 재밌으려고 하는 거지만 게임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게 많거든요. 뭐 사람들이랑 만나서 하는 게임도 있고 온라인 게임도 있고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 중에서 내가 내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어렵게 하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는 거죠. 당연히 뭐 퀘스트나 이런 것들을 잘 깨면 쉽게 레벨업을 할 수 있지만 그런데 어려운 방법을 통해서 상당한 노력을 들여 성취감을 느끼는 거 이러한 새로운 방식도 있겠고요. 그리고 청소를 맨날 청소를 하는 사람이 이번에는 평소랑 다르게라는 집중 핵심 의도를 띄고서 평소에 손에 닿지 않는 부분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그 스위치 윗부분이나 아니면 콘센트 윗부분에 이렇게 먼지가 많이 끼는데 아니면 구석이나 틈 이런 데를 의도해가지고 평소랑 다르게 하겠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평소에 신경 쓰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신경 쓸 수 있고요. 운동하기는 향상대계라고 해서 향상대계라는 부분이 단순히 숫자로서 뭐 팔굽혀펴기, 푸시업, 뭐 달리기 뭐 이런 수치적으로도 될 수 있지만 수치보다 가장 정확한 거는 내 숨이 가쁘냐 아니면 내 허벅지나 아니면 팔이 땡기냐 여기가 가장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한계치에 왔다라는 거죠. 거기서 뭐 1분, 뭐 30초 아니면 횟수를 2개 더 이런 식으로 내가 내 운동에 향상되도록 지금 수준보다는 조금 더 도전적으로 하기 위해서 향상되기라는 타이틀을 걸어서 의도하면 되겠고요. 고민하기. 우리가 많은 생각들, 고민거리가 있는데 그것을 평소처럼 그냥 고민만 쭉 늘어두기보다는 눈에 띄게라는 타이틀을 붙여서 눈에 띄게라는 것은 기록한다는 거죠. 뭐 일기를 쓴다거나 아니면 다른 설명 이해하기도 할 수 있겠고 뭐 녹음을 할 수 있고 어떤 수첩에다가 적을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고민을 조금 더 눈에 띄게 하면 내가 고민을 어디까지 했고 다음에 고민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할 수 있다. 이제 공부 쪽으로 가면은 뭐 영어 단어 재밌게 하기 위해서는 물론 이거는 여러분 각각 개인마다 다 다르죠. 저는 저만의 방법이 있고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름의 방법이 있을 텐데 재미있게라고 하는 거는 뭐 좀 낮은 수준에서는 친구들끼리 빨리 외우기 내기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서로 내주기를 한다거나 내주고 뭐 딱밤 맞기를 한다거나 그리고 잘 기억하기 위해서는 내가 외우고 있는 단어에다가 어떤 새로운 단어를 붙여서 아니면 연관되어 있는 단어를 이미지화를 하거나 여러 가지 기억나게 하는 방법도 있고 재미있게 하는 방법도 있겠죠. 시험 공부는 체계적으로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평소에 기존의 시험 공부라고 하면은 아직 시험에 대한 공부법이 잘 정립이 안 된 사람들은 그냥 받아 적는 거죠. 받아 적는 거고 자기 스스로 뭔가를 생각하거나 정리를 잘 못하는데 단순 베끼기가 아니라 좀 마인드맵을 그려본다거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뭔가 도식화나 아니면 뭐 이미지화들 다양한 방법들을 선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팁을 드리면요. 일단은 나에게 스스로 던진 질문이 내 생각의 틀을 깨두도록 하는 거죠. 즉 여기서 내가 어떤 의도로 무언가를 할 것이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란 질문을 던진 순간
내가 평소에 하던 무의식적으로 하는 습관을 넘어서서 생각의 틀을 깰 수가 있다. 그리고 우리는 상대적으로 반복이랑 복습을 싫어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오해했는데 왜 오해했냐면은 첫 번째 방식과 두 번째 방식을 차이가 없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루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어떤 의도를 떼가지고 예를 들어서 영어 단어 하나만이라고 하더라도 영어 단어를 그냥 외운다고 하면은 보고 뜻 이렇게 외우는 건데 두 번째도 똑같이 보고 뜻 하면은 지루한 거죠. 그러니까 스펠링에 좀 집중한다거나 발음에 신경 써본다거나 안 보고 써본다거나 아니면 모르는 거랑 아는 것을 구분해서 써보던가 이러한 내가 어디에 집중할 것이라고 의도를 하면 첫 번째 반복이랑 두 번째 반복이 서로 다른 의미거든요. 그래서 내가 모르는 걸 알아가는 새로움을 찾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화랑 노래 같은 경우도 여러 번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 번 보는 이유가 한 번 봤을 때는 내가 뭐 극 중에 어떤 캐릭터를 보다가 두 번째는 노래를 보거나 세 번째는 그 분위기 아니면은 그런 시나리오 아니면 대사 이런 디테일함에 대해서 볼 수 있고 네 번째는 이렇게 다양하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반복을 싫어한다는 것은 방식이 같은 거지 내용적으로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에 따라서 다양하게 쓰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두뇌나 감각은 한 번에 한 가지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영화를 다 봤다, 내용을 다 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그 새로움이라는 거 있잖아요. 새로움. 그래서 우리가 맨날 새로운 영상, 새로운 뭐 해프닝, 이벤트 이런 거를 바라는데 새로움을 즐기기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왜냐면은 새로움이라는 것은 우리 두뇌적인 관점에서는 더 자극적이고 더 다양하고 더 복합적이어야지 우리가 즐거움을 느끼는 건데 그런 것들은 그 내용상에서의 새로움을 느끼기는 상당히 어렵고 그렇게 느끼는 것들을 보통 중독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거보다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소소하게 느낄 수 있는 우리의 방식을 바꿔서 즉 내용은 그대로지만 내가 바라보는 관점을 달리해가지고 그것이 새롭게 느껴지게 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의도 심기 전략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